지난번에 점포를 찾았을 때 여기를 어떤 기준으로 내가 봐야 하는지 그거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상가를 찾게 되면 비어있는 실들도 많이 있죠. 근데 상권이 조금 더 활성화된 지역으로 가보면 어떤 걸 하고 있는데 내놓은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일단은 어떤 걸 하고 있는데 내가 그 자리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들어간다. 그러면 두 가지를 체크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 내가 같은 비슷한 여기에 시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지, 그렇다면 어떤 걸 하더라도 내가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투자비는 새로 다 만드는 것보다 낮출 수 있겠죠. 두 번째, 내가 들어가는 자리가 너무 좋은데 내가 원하는 업종이랑 전혀 상관이 없다. 그랬을 경우 여기를 어떻게 리모델링 할 건지 전혀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우리가 전체 철거를 할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하면 전체 철거에 대한 비용 부담은 누가 하는지, 이런 부분은 부동산을 통해서 현재 임차인과 기존 임대인 간에 어떻게 이 관계에 대해서 진행이 됐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고, 보통 우리가 보는 계약서 상에 보면 원상복구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원상복구라 함은 조금씩 이견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내가 봤을 때, 최초 내가 들어왔을 때 그 시설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이제 원상복구라고 할 수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공실일 경우에는 그 상태가 원상복구 기준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다른 게 시설이 되어 있을 때 원상복구 기준은 내가 지금 들어왔을 때 현재 이 기준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원상복구 기준은 최초에 여기가 비어져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하는 게 보통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하고 계신 분이 내가 들어올 때 철거를 다 하고 새로 시설을 하고 들어오신 경우도 있고, 기존 임차인이 철거를 다 해준 상태에서 나는 들어와서 새로 공사를 한 상태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은 서로 좀 협의가 조금 필요하고, 부동산에서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에 철거 관련돼서는 소상공인 지원 이런 나라의 정책도 있어서 기존에 하시는 분이 동의를 해주셔서 정부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받아서 원상복구 철거에 대한 비용을 어느 정도 부담을 좀 하실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기존 임차인이 여기를 철거를 못하고 나갈 수 있는 상황에, 그러면 그럼 내가 여기를 철거를 내가 들어오면서 하고 내 시설물을 새로 내가 다시 만들겠다. 그렇게 하셨을 경우에 집주인하고는 부동산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특약? 이런 거를 원상복구 기준에 좀 넣어주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하고 나왔기 때문에 나는 이미 철거를 한번 했기 때문에 나갈 때는 그대로 두고 나간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제 이 부분도 좀 부동산 통해서 나중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지켜봐야 되겠지만, 후속 임차인이 있을 경우에는 이런 부분이 형성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계약 기간이 다 끝났거나 아니면 내가 사정이 생겨서 중간에 나갈 경우에는 후속 임차인이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다시 철거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생각을 하고 체크를 하고 들어가실 수 있지만, 처음이신 분들은 사실 들어갈 때 여기까지 생각을 못하죠. 왜냐면 어떤 걸 하고 싶어서 내가 들어가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사실 내가 뭐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어떻게
어떻게든 잘 될 거를 생각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를 나중에 내가 나갈 것까지는 사실 생각을 안 하고 들어오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경험이 좀 있으신 분들은 이 철거 관련돼서도 한 번 더 짚고 나가면 내가 나중에 나갈 때도 어느 정도 체크를 한 거랑 안 한 거랑 분명히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업종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 인테리어 비용을 아끼는 건 인테리어 싼업체를 쓰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 공간에 어떤 인테리어를 한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 제반이 갖춰져 있는지 그거에 따라서도 공사비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나요. 사전에